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는 직접 영향권에 들어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비상 3단계 발령으로 해안 출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제주는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 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던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성산포항에는 어선 수십여 척이 피항에 있는데 강한 바람에 정박 중인 어선들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서귀포 동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과 모든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조금 전 8시를 기해 태풍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한라산 사제비 동산의 시속 87km, 새별오름의 72k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산지에는 폭우가 쏟아져 한라산 남벽과 윗새오름 등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더 오겠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에 간판 흔들림과 유리 깨짐 우려 등 13건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성산 동쪽 140km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포항에서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는 저녁부터 다른 지방을 잇는 항공기가 전편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내일까지 모두 통제돼 여름 휴가철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는 오후 제주공항. 결항편이 하나둘 늘면서 항공사 카운터 앞에는 여행객들이 몰립니다. 태풍이 오기 전 급히 일정을 줄여 서둘러 공항을 찾았지만 빈 좌석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목적지 대구를 부산으로 바꿔 표를 구한 여행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원래 못 가는 줄 알고 결항됐다길래 약간 좀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가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들어 운항이 취소되기 시작한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저녁 6시 40분 이후 모두 결항됐습니다. 당초 운항 예정이던 490편 가운데 160여 편이 취소된 겁니다.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항공사마다 결항 승객 카운터에는 종일 표를 구하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북상할 것으로 예보돼 항공기 운항 차질은 내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면서 항공기 좌석 대부분은 이미 매진돼 표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서 둘 다 회사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금요일까지 비행기가 없을 거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바닷길도 이미 끊겨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모든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배편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모레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는 항공기 결항에 따른 제주공항 체류객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체류객 지원 매뉴얼에 따라 공항 안내소를 중심으로 체류객에게 숙박과 교통편을 안내하고 야간에 공항 내 대규모 체류객 발생 시 비상물품 제공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제주도는 사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등을 만나 항공기 결항과 여정 변경 정보 등 사전 문자 안내를 비롯한 체류객 수송 대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의 현재 위치와 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밤사이 제주도 성산 부근 동쪽 바다로 다가오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제주도 해상에 이어서 육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순간 풍속이 초속 35m로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트럭이 전복될 가능성이 있는 강한 세기입니다.
이 태풍 카눈은 현재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7m로 오전보다 바람이 더 강해졌는데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쯤 제주도에 태풍이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서귀포 동남쪽 약 200km 부근 바다로 다가오겠고요. 내일 새벽 3시쯤 성산 동쪽 130km 부근 바다를 통과한 뒤 내일 오전에는 통영 남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새벽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단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8m까지 무척 거세게 일겠고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시간대에 더욱더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지역별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원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밤이 되면서 태풍이 점점 제주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태풍 상황 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제주도 내 재해 위험 지구에 설치된 재난 예찰 CCTV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해안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빗줄기 때문에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거대한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절벽을 향해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입니다. 길게 이어진 모래사장 쪽으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높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해안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귀포시 보목항입니다. 길게 이어진 방파제를 향해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시면 3m가 넘는 거센 파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남원어촌계입니다. 태풍이 오늘 밤 제주도 동쪽 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부 지역 해안의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고 제주시 비자림 앞 도로입니다. 밤이 되면서 오가는 차량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제주도 중산간에도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나무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 2호 태우해수욕장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래사장 쪽으로는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라마다 호텔 앞 해상입니다.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가 보이는데요. 태풍이 근접하면서 제주 북쪽 해안에서도 점차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이 이제 제주에 근접하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뜨거워진 바다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태풍 카눈이 세력을 키우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집중 호우가 예보돼 혹시 모를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높은 파도와 너울이 해안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어 날이 밝아도 바닷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송원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이나 높게 몰려오는 파도 때문에 이 산속이나 해안가에 놀러 간 여행객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은 능선 사이의 계곡입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면 산에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모습이 크게 달라져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이럴 경우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는 안전한 위치를 찾아 서너 시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젖은 옷을 입으면 열 전도율이 평소보다 240배나 빨라 저체온증 위험이 있는 만큼 마른 옷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으로 열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에는 오이나 당근으로 수분을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영 도중 비를 만났을 경우 텐트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금물. 산사태 등 주변 지형에 이상 조짐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앞서 텐트를 칠 때는 계곡 위쪽, 특히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더욱 적당합니다.
가급적 날씨가 나빠질 거라고 예보된 상황이라면 야영 경험자와 동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랜턴 등 최소한의 장비는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우 시 바닷가 저지대는 빗물관이 역류해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해변가 비탈면이나 파도가 덮치는 방파제 주변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충돌에 대비해 선박 주변에는 타이어를 단단히 묶어두는 한편 어구와 어망은 미리 걷어놔야 합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태풍이 오면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바람에 간판들은 뜯겨져 나가고 창문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벽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던 간판이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고 어떤 간판은 결국 근처 인도를 덮치기도 합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지난 2012년 강풍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행인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간판 정비에 정기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간판 상당수가 설치 신고가 되지 않아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건물주나 자영업자들은 간판의 부착 상태가 헐거워지거나 혹 나사가 풀리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강풍에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문 등이 깨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가 휘어져 창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이프를 창틀까지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문지를 붙이거나 유리창에만 테이프를 붙이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도 태풍 카눈에 대비해 선제적 긴급구조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동시다발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상황실의 접수대를 11대에서 39대로 늘렸고 풍수의 통합 상황 관제와 콜백 시스템을 가동하며 현장 긴급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또 행정시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단순 안전 조치는 행정에서 우선 대응하고 소방은 인명 구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오영훈 지사의 10차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변호인은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오 지사가 제주도 재난대책본부장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다른 지방 견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경기도 과천시 K워터의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설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